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주요 우울장애 병력자가 거듭하여 입원 권유를 받았으나 자택에서 투신한 경우 고지 의무 위반이 드러났다면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6 가단 5035-3555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14년 10월 7일 17시 10분경 성남시 분당구 지 아파트 자택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는지 여부, 유리한 사실 내지 사정, 망인은 사망 약 1년 전에 남자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거액의 빚까지 지게 되어 그 충격으로 그때부터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는 증상을 보이고 자살 소동을 피운 적도 있는 사실. 2013년 추석 무렵에 망인은 큰딸 집에 가 있는 원고에게 전화하여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하자 원고가 급히 망인이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로 와서 충남 부여에 있는 아이병원에 함께 가 진단을 받은 결과 담당 의사로부터 입원 권유를 받았으나 망인이 거절하고 다시 주거지로 올라온 사실. 다시 망인은 2013년 10월 4일경 원고가 거주하는 아산시 근처의 H병원에 가서 담당 의사에게 우울감, 의욕저하, 불안, 불면을 호소하였고 담당 의사는 즉각적인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연고지에서의 입원 치료를 원한다며 거절하고 위 아파트로 돌아온 사실. 그때부터 3일 후에 위와 같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투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사실 내지 사정. 그러나 한편 망인은 이미 2011년 12월 23일부터 비기질성 불면증의 진단하에 주거지 인근에 있는 병원에서 한 달에 1, 2회씩 정기적으로 약물 처방을 받아왔고 그러한 정기적인 통원 치료는 사망 시까지 계속되어 비기질성 불면증 및 그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 및 관리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어머니인 원고의 권유로 위와 같이 타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았던 것으로 보아 망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상당 부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소지품은 주거지 아파트에 그대로 두었고 신발은 위 아파트 11층 복도 창문 아래에 놓여 있었던 점. 사망 당일 망인의 정신질환을 악화시킬 만한 다른 상황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쟁점, 피고의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전 5년 이내에 질병 확정 진단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한 사실. 피고가 망인의 위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5년 12월 1일자 답변서에 송달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고 피고는 위와 같이 해지하기 전인 2015년 10월 2일 원고로부터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고 같은 달 7일 손해사정 회사에게 사고조사를 의뢰한 사실. 손해사정 회사는 원고 및 원고의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같은 달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망인의 요양급여 내역을, 같은 달 29일 분당경찰서로부터 망인의 사망에 대한 조사 기록을 각 받아보고 2015년 11월 10일 피고에게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의 비질성 불면증 치료 및 투약 사실은 피고가 사전에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 보여지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가 망인의 요양급여 내용을 포함한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도달되었으므로
위 해지는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손해사정회사에게 보험사무 등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권한도 위임하였으므로 1개월의 해지 기간은 2015년 10월 7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손해사정회사가 피고로부터 사고조사 업무 이외에 보험사무 등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습니다. 피고는 또한 망인의 사망은 비기질성 불면증 수면제 복용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난 남자친구로부터의 배신, 사기 등에 따른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해 발생한 주요 우울장애 때문이므로 망인의 고지 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위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하기 3일 전에 진료를 한 담당 의사가 주요 우울성 장애란 적어도 2주 동안의 우울 기분 또는 거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을 주증상으로 보이며 식욕, 체중, 수면, 정신활동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서 감소된 에너지, 무가치감, 죄책감, 생각하고 집중하고 결정 내리는 어려움,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생각 또는 자살 계획과 시도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전반에 심각한 고통과 장애를 일으키는 병으로 볼 수 있고 불면증 치료를 위한 수면제 복용과 급성 주요 우울 장애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불분명하며 망인의 경우 불면증 치료를 위한 수면제 투약에 의한 사고로 보기 어려우며 남자친구로부터 금전 사기, 배신, 거액의 빚 발생 등에 따른 정신적 충격에 따른 후유증에서 비롯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망인은 2011년 12월 23일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만 해도 거의 10개월 정도 비기질성 불면증에 대한 치료와 약물 처방을 받아왔던 점, 비기질성 불면증은 외부에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우울증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망이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주요 우울 장애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위 고지 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